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야, 이번에 여기 또 차린 게 많다. 아, 여기 많아요. 응. 저희 항상 배불리 먹고 집 가요. 뭐 창옥동이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궁금하긴 했는데.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저는 네. 공식적인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이제 유튜버이자 이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통닭천사 이세화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 9명이잖아요. 저희 9명이잖아요. 네. 저희 그때 그 냉부 네. 기억 안 나시잖아요. 뭐예요? 냉장고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웃기죠. 맞아요? 네. 그때 동생 특집으로 나왔었어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유명인의 동생 특집. 그러네. 두 분 다 오빠가 유명하시네. 저희 공통점이 오빠가 있다는 점. 아, 그럼 얼마 만에 두 분 조우하신 건가요? 5년 됐나요? 네. 벌써? 4, 5년이요? 벌써? 저 그때 엄청 뭘 방송 벌써요? 시작하지- 아까 어색하다고 옆에서 울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벌써? 아, 뒤에선 그런 얘기 하고 그게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네. 풋풋할 때 만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아이, 똑같아요. 만나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네, 보통 똑같이 이러면 좀 이뻐요. 예뻐졌어요. 하시는데. 똑같이 이뻐요. 뭐 살은 좀 똑같나요? 아, 많이 빠졌다. 여기가 많이 그죠? 커트됐다. 그죠? 네. 그때는 진짜 요따만 했어. 사람이 아, 근데 그때 젖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잠깐만 저랑 비슷한 동년배이신가 보다. 나이가 좀 86. 진짜요? 네. 우와. 아, 저 저보다 동생분인 줄 알았어요. 그 되게 동안이시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 그래서 급하게 내렸어요. 너무 무례함을 느껴서 나락감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통짜님의 그 근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저희의 근황도 좀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뭔데 저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냐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은 문치님께서 이제 이민을 가신과 동시에 무슨 애기 꼈는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혈관종 그 제거 수술을 받아가지고 저도 벼랑간에 이렇게 수술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아무도 있었고. 몰랐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보다 이제 This is 앤니이시니까 계급적이 떼자면서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건강에서만큼은 계급적인 존재예요. 예, 그를 무시 못해요. 봐봐요, 리샤 나보다 어리니까 훨씬 어리니까 얘는 사고로 수술하잖아요. 근데 저는 질병으로 수술했다고요. 사고 났어요? 예, 저기. 그 촬영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인국 오빠한테 뛰어가다가 그 넘어진 거지. 인국 오빠한테. 인국 오빠랑 그거 재밌더라. 아 봤어요? 아 감사해요. 야, 인국 오빠 그렇게 잘생겼었어요? 진짜 사람이 나는 그날 네. 그 촬영을 재촬영하길 바랬어요. 진짜 제발 누구 한 명 그 메모리 날라가서 제발 재촬영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유죄 인간이더라. 엄청 잘생겼어. 목소리도 장난 아니야. 마이크를 리샤가 여기 막고 얘기하더라고. 이걸 다시 촬영하려고. 일부러 막고 구멍을 막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제 그 마지막 근황톡 한번 여쭤볼게요. This is 그 오빠가 그 되게 차분하신 분이라고. 아, 엄청 침착하죠. 아, 침착 매니셔. 아 진짜 침착해서 네, 침착맨이신 캄다운맨, 거예요? 캄다운맨. 아, 진짜로. 그분 때문에 이제 웹툰도 이렇게 섭렵하시고 하셨는데 요즘도 혹시 이제 웹툰 많이 보시나요? 아, 한동안 끊었었어요. 웹툰을 웹툰을 끊었었어. 그때가 제가 끊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쿠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발심이 대단했어요. 이걸 돈을 받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웹툰은 돈을 안 받고 보는 공짜 만화 맞아요. 이 개념이 그죠. 너무 강해서. 맞아. 근데 이제 쿠키를 내면 다음 화를 미리 볼 수 있대. 맞아. 얼마나 솔깃해. 엄청 좋죠. 근데 이거를 과금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선뜻 안 돼요. 맞아요. 거기에 1,000원 쓰기도 되게 머뭇거려져. 맞아. 그렇게 해서 제가 웹툰 시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요.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웹툰 3개가 바뀌어 있더라고. 어떡해요? 로판, 야한 거, 어. 폭력물 이렇게 이렇게 세 3개로 가지요? 바뀌어놨더라고. 웹툰이요? 오 그래요? 전 진짜 너무 놀란 게 저는 이미 성이 인증이 된 상태니까 그냥 다 누를 수 있거든요.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야한 거야. 웹툰이. 어느 정도 야한 거예요? 그냥 그 성관계 씬이 막 다 나와요. 웹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체에서 여성 가슴 정도는 다 표현이 돼. 아, 성기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한 게- 와 이거 뭐 부모님 그냥 뭐 아이디로 뭐 그냥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발전이 그렇게 됐군요. 하다가 나 발전이 아니라 그냥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게 바뀌었구나. 변화가 됐군요. 근데 그게 잘 팔리는 이유를 또 알게 된 거예요. 재밌더라고. 또 그죠. 도파민이 터지니까. 네, 그래서 재밌죠. 배덕의 메커니즘이랑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화상귀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소설도 샀고 요즘 저는 웹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면 쿠키 50개 줘요. 아 죄송한데 저희 돈 안 받고 광고를 못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웹툰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그 들어오면 그때 쓰고 이거는 잘라버릴 거예요. 안 나가요. 네, 무상으로 네, 쓰려고 무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료로 받은 쿠키로 계속 공짜 쿠키로 이제 보고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더라. 한 쿠키 15개 구워가지고 5개는 죄송한데 다 봤어. 쿠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과자라고 해주세요. 또 거기만의 명칭인 거니까. 오케이. 그거를 다 봤어. 유료분을 다 봤어. 더 볼 게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 화가 나오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은 새로운 그 연재분이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그 과금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분이 풀릴 때까지가 내가 기다려야 돼. 한 달이랑 그러니까 4주에서 5주치를 내가 그냥 다 봐버린 거야. 아 공짜분이 되게 늦게 풀리는구나. 그쵸. 일주일에 한 개씩 풀리는데 내가 그거를 4-5개 회차를 봐버렸으니까 4-5주분을 그냥 내가 봐버린 더 거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 거를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계속 과금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네. 어. 또 이런 심리를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고객이세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의도한 대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여가지고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예. 근데 그래서 또 유일하게 이제 웹툰을 다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볼 작품이 원작이 웹툰이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파가 나뉘어요. 이제 저는 드라마를 아예 다 본 사람. 이제 드라마 파. 나 웹툰 파. 웹툰파. 웹툰파에다가 이제 그 저는 이분은 7년 전에 그 봤어요. 유명한 혼종파. 반반. 반반이에요. 네. 근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파. 드라마파. 뭘 드라마 파요? 웹툰도 봤다며. 아니 그거를 아니 그거를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리자님. 제가 정한 거. 정해주세요. 제가 감사해요. 이따가 판결을 내릴 거예요. 진짜로. 감사해요. 난 몰랐지. 난 내가 정하는 줄 알았어. 자꾸 자기가 정하려 그래. 그래서 그 유미의 세포들 그 웹툰으로 다 보셨다고. 근데 이제 드라마보다는 이제 웹툰에 조금 더 아무래도 원작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잘 맞으셔가지고서는 드라마 이제 안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차이의 그 간극을 잘 모르시겠네요. 이거의 모르죠. 관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유미의 세포들 시즌 1, 2 했을 때 반응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4분 막 이런 클립으로 올라온 거는 종종 봤어요. 클립으로. 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맞아. 구웅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그죠. 유미가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그 제일 궁금한 게 그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와.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려고 이렇게 봤지. 이게 또 원작이 책이나 웹툰으로 된 상태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이제 재탄생 되잖아요. 그러면 원작을 먼저 섭렵한 사람들이 좀 그런 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죠. 아니 책을 안 보고 영화를 본다고? 이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 해리포터 막 영화만 봤다길래 진짜 그럼 나랑 얘기 못해. 영화만 봐서는 해리포터 얘기를 나랑 할 수 없어. 거의 막 이급이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번에 반대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이것도 되게 나는 좋다. 왜냐면은 입문자들이 좀 쉽게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해볼 게 그 유미의 세포들 이제 그 전문가 분이랑 같이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눌 텐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이제 저처럼 뭐 웹툰만 또는 드라마만 또 그리고 볼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좋아요. This is 이걸 저희는 줄거리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줄거리 타임. 시작해 주세요. 이거 은근 안 본 분들은 엄청 줄거리만 들어도 이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왜?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죠. 안 본 사람 있어? 언니 죄송한데 이거 90 내려놔 주세요. 안 본 사람이 있다고? 유미의 세포를? 유미의 세포 팝업차 있었는데 옛날에? 언니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줄거리 타임은 누가 해요? 롱닥 천사님께서 그 32의 평범한 회사원 유미. 유미. 유미가 근데 이제 연애들을 했는데 그 연애를 하면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를 쉬어요. 한 3년 쉴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만난 이제 남자친구가 구웅이라는 친구인데 그때부터 이제 시즌 1이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시즌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의 전체적인 그 성장 스토리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명작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1000포인트 드릴게요. 1000포인트를 진짜. 드리면서 저는 근데 보면서 엄청 죽어있던 저의 연애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 죽어있던 적 없잖아요. 그니까 그러면 안 죽어있던 걸로. 살아났다. 네, 살아났고 엄청 가슴이 몽골몽골해지는 드라마였고요. 천사통당님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남자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그 연애 얘기가 큰 줄기긴 하지만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 유미의 회사 얘기도 나오고 뭐 친구 얘기도 나오고 자기 뭐 연애 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여자의 이 심리를 이렇게나 잘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은 그 분명히 이렇게 가슴 뛰고 재밌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공감대 형성이 진짜 미쳤어. 완전 이게. 어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되니까 유미한테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완전 됐어요. 유미가 사이코패스였으면 감정이입이 크게 안 됐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키워드만 알고 있었지 전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드라마라면 이제 캐릭터만 나와가지고 극을 이끌어가는 거면은 유미의 세포들은 실제로 그 몸속에 있는 어떤 뭐 사랑 세포라든지 무슨 뭐 맞아요. 배고픔 출출이 세포 맞아요. 막 바로 나오잖아. 출출이 세포. 그러니까 나도 그거 바로 나오려고 그랬거든. 진짜 네. 찐 그런 세포들이 어떤 그 설명을 좀 대신 해주잖아요. 왜 이 맞아요. 장면에서 왜 유미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남친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세포들이 대신 이렇게 막 이끌어가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차별점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호불호를 좀 갈릴 수 있는 어떤 또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저렇게 보다가 중간에는 그런 설명하는 게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었지만 또 어떤 장면에서는 근데 바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약간 좀 TMI 아닌가 싶은 그런 장면들 몇 번 있었거든요. 있고 세포들끼리 얘기하는 씬이 되게 재미없다는 사람이 있고 더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많았어. 호불호가 되게 갈릴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 저기 뭐지 웹툰 당시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 이게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거기는 다 2D잖아요. 그치. 유미도 2D고 뭐도 2D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하긴 맞아 진짜 웹툰은 아예 2D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인물이랑 그 애니랑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그거 언제 한줄 한거 아니었어? 본인이 제일 길게 그거 지금 난 질문이 넘어간 줄 알았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은양 씨. 난 내 밥그릇 내가 챙겨요. 근데 좀 저는 오랜만에 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요. 이게 또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성장 드라마잖아요. 태초의 성장 드라마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이제 반올림이 있었거든요. 네? 청소년 드라마라고. 학교 가면 다 그 얘기. 맞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랜만에 보면서 야 이게 반올림의 성인형 버전이다. 반올림에서도 그 나이 때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성장 드라마다 보니까 얘가 뭐 어떻게 뭐 첫 남자친구를 사귀고 뭐 첫 생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 진짜로 그 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공감 형태가 나오는데 요거는 오랜만에 이런 성장 드라마를 이제 해리포터 이후로 또 본 거여가지고서는 야 해리포터도 이제 성장 드라마거든요. 성장. 예. 책 안 읽어봤으면 그냥 수긍하세요. 네네. 예. 책 안 읽었어요? 아니 해리포터를 안 읽었어요? 언니 그거 90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잠깐만. 아니, 미안해요. 나도 사실 제가 불사조의 잠깐만, 기간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리액션 그 당시에 책을 사볼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하면 줄을 섰어야 됐어요. 너무 해리포터가 다들 인기가 가져가니까. 너무 많아서. 이해해주세요. 아니요 이해해주세요. 나는 이해 못하겠는 게 이해해주세요. 나도 돈 주고 살 그게 없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꿀팁 하나만 넘어갈게요. 책 살 돈 없는데 우리 동네 도서관에 그 신간이 안 들어왔다. 근데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그 서점에 가서 서서 읽잖아요. 쪽수를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쪽수를 메모했다가 다음날 가가지고서는 내가 메모한 쪽수부터 다시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뭐가 그게 꿀팁이에요? 어떤 꿀팁이에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금수저세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거 당연한 얘기를 이거 그냥 나는 본인이 그냥 거기서부터 읽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꿀팁 이건 다 하지 않아요? 아 진짜 모두가? 나는 진짜 대단한 발견했다고 아 막 진짜로? 기뻐했는데 이렇게 하면 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진상이었구나. 그러면은 약간 언니들은
유미의 세포 보면서 남자들 중에 마음이 좀 갔던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 구웅파가 굉장히 많았지. 구웅님이 저는 웹툰을 진짜 오래전에 봤던 거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구웅님이랑 이거 지금 드라마에서의 구웅님이 일단 그 비주얼적으로 딱 맞아요. 수염에 머리 단발. 그리고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좀 설레는 포인트였고. 안보현 씨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격적으로는 사실 성격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세요. 저는 그냥 외적으로만 말한 거예요. 주어를 말해주세요. 네. 진짜? 앞을 빗맞아요. 답이 말고 외적으로는 구웅이에요? 구웅님이고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근데 구웅님이 살짝 그 애정 표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치, 맞아. 그런 게 조금 마이너스긴 했는데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막 유미가 뭔가 필요할 때 그래도 막 잘 챙겨주고 했던 게 그 모습이 좀 좋았어요. 수더분하니. 네, 묵묵하니. 언니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구웅을 골랐긴 했는데 전 좀 다른 의미예요. 1은 아직 성장이 되기 전에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웅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숙한 유미를 보여주고 그때 당시 사귀었던 또 미숙한 남자친구의 어떤 그런 주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웅 씨가 여기서 그 게임 회사 이제 사업까지만 그 비전만 있고 아직 그러니까 돈 없는 진짜 그 열정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구웅 씨를 보면서 어떤 그 예전의 내 모습, 예전에 어떤 그 뭐 사회적인 그런 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심리로도 그렇고 본인이 그러니까 세포들이 말해주는 왜 지금 유미한테 유미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왜 망설였는지를 세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뱉기로는 그렇게 못 뱉어가지고서는 뭐 그랬어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유미 입장에서 되게 답답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냥 우리가 연애를 하는 여자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유바비 쪽이 그 데이트 할 때나 뭐 할 때나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재미? 재미. 네, 뭔가 맞춰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진짜 그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씬이냐면 유미가 되게 좋아하는 그 추러스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 트럭이 오면 줄 서서 그걸 사 먹어. 그래서 유미가 계속 얘기해. 웅이한테. 맞아. 저거 진짜 맛있다고 막 줄 먹자고 서자고. 하는데 되게 힘들어. 그리고 계속 눈치 줘. 맞아. 나는 왜 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다. 이래. 안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가요. 줄 서다 말고 집 가. 맞아요. 집 가고 나중에 유미가 진짜 유미도 성격 진짜 좋다. 카톡인지 문자로인지 얘기해요. 막 길게 써요. 오늘은 추러스를 못 먹었지만 다음에는 다 같이 뭐 다른 거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웅이가 응. 와, 근데 그거 보면서 실제 우리가 진짜 데이트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여도 좀 짜증날 것 같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때 제가 웅이는 사귀기 정말 힘든 타입이겠다. 둘이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웅이처럼 나는 밥을 왜 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또 잘 맞아요. 그런 유미랑은 안 맞는 사람 같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를 싫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인간이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치. 만약에 구웅이가 1편에서가 아니라 2편 바비 역할로 나왔다면은 바비처럼 친절하지 않을지언정 그 말을 하는 표현에서도 좀 발전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에서는 아니 나는 왜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너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줄 서는지 모르겠어 했지만 두 번째 편에서 만약에 나왔었다면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줄 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의 방식이 조금 이렇게 변화됐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우리 두 명은 구웅, 유바비. 바비. 유바비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바비는 묵묵히 또 기다려줄 거야. 아니 미리 지가 사와. 그거 기억했다가. 그러네. 유미야 이거 네가 했던 거. 네가 맛있다던 거 아니야? 하면서 사와. 줄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엄청 감동 받아.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죄송한데 찬물을 끼얹으러 가는 거죠. 그러려고 말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여기서 그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냐면은 그 유바비가 이제 그 시즌 2의 남친이잖아요. 저는 그 보면서 내내 친절하잖아요. 근데 나는 확실히 내가 너무 썩었구나. 내가 너무 그 드라마랑 영화를 많이 봤구나라고 느꼈던 게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나는 그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없어요?
아니, 남자. 남자.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드라마랑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꼭 막 영화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렇게 앞에 친절의 서사가 큰 사람은 나중에 갑자기 볼펜으로 머리를 막 찍는다던가 맞아. 아니면은 살인자가 사기꾼이 된다. 맞아. 사기꾼. 사기꾼이구나. 맞아. 일부러 좋게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등쳐먹거나.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돈 다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끝까지 바비가 이제 친절한 걸로 끝나길래 나는 좀 사실 난 스릴러였어요. 나는 바비가 조금 여기 뭐가 있었어. 어. 사건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아닌데 싶었어요?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거는 많이 슬퍼요. 그러니까 맞네. 어떤 힘든 순간이 많았길래.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거에 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조금 약간은 좀 약간 그냥 저만의 내내 망상. 바비가 잘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설정도 그렇잖아. 음. 그리고 막 뭐 부족함 없이 컸잖아요. 그 성격도 모난 거 없고. 맞아. 그러니까 그 완벽해. 친구한테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거절당하는 일이나 뭐 외모 때문에 뭐 막 뭐 너 뭐 야 넌 눈이 왜 이렇게 작냐 뭐 막 이런 막 그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 원색적인 그 초딩들의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꼬일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성격도 좋다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바비도 그래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다 다정하니 본인도 이렇게 다 다정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뭐냐 작가님이라고 할 뻔했네. 우리 저기 통당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계속 바뀌어.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줄임말을 좀 선호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통당으로 줄였어요. 나중에 통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당님께서는 프라이드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내 글자잖아. 요 유미의 세포들이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처음 연재할 당시에도 누가 똥차냐 요 논란이 좀 컸다고 해요. 컸을 것 같아.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똥차가 그러니까 이 웹툰이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똥차가 있나? 이 남자 분들 중에? 구웅님도 그렇고 바비님도 그렇고 이제 신성님도 그렇고 똥차가 내 말이. 똥차가 있나 싶어요. 아 일단은 구홍님은 그 제일 유명한 씬 그 서세희랑 세희. 이제 유미랑 웅이랑 셋이서 3차 대면 같이 이제 복도에서 만난 그 씬. 그리고 바비는 흔들렸잖아 인턴한테. 맞아요. 그래서 이사한다 했잖아요. 집 내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엄청 크리티컬해. 이 두 명한테. 이렇게 각자. 생각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그 구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거기서 여사친 그 세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사친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고부 갈등의 주된 원인은 사실은요 남편이거든요. 중간 역할. 왜냐하면 시어머니 같은 그런 빌런 또는 뭐 며느리 같은 빌런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빌런은 어디에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서세희 같은 여사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본질이 뭐냐면은 구웅이랑 사귀고 있는 그 유미랑 사귀고 있는 구웅이 이 둘 사이에 서세희가 그냥 외부적으로 지가 스스로 껴든 거거든요. 이간질을 하려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유미가 아니에요. 맞아요. 유미가 막게끔 맞아. 이걸 내버려둔 그 구웅 그치. 그놈 그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 중간에 다리를 자기가 못 끊고 굉장히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똥차의 기준을 제 스스로 한번 세워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똥차가 무슨 뭐 꼭 뭐 불륜을 저지르고 무슨 뭐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했다. 저는 불륜 생각했어요. 예. 불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살인, 협박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소한 네, 너무 소소한. 살인 협박 그거 이제 범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주사한테 생각했어가지고. 예, 물론 이제 그 큰 것들이 다 이제 그 똥차의 모먼트에 해당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이 우유부단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 연애할 때 저는 그거를 똥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무수히 많은 빌런들이 이제 치고 쏟아지기 때문에 꼭 그 서세희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또 다른 서세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서세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제를 안 하고 우유부단하게 그래도 친구니까 얘는 원래 이래 막 진짜 맞아. 진짜. 알고 있잖아. 세희의 성격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김고은을 나쁜 여자로 만들잖아. 딱 이러잖아.
유미야 그만. 그니까. 거기서 화낸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시즌 2에 유미가 똑같이 갚아주잖아. 그니까 맞아. 웅아 그만. 진짜. 리샤 그만. 그리고 나는요, 나는 진짜 이런 인간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이런 모먼트를 가진 인간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죄 없는 나를 갖다가 행동하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그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연병떠니? 너 맞아, 너는 왜 오버하냐? 왜 발작하니? 맞아, 왜 화내? 왜 이렇게 화가 많냐? 왜 이렇게 화가 많니? 진짜 사람을 졸라 화나게 만들어 놓구나. 개빡치네. 진짜 화나네. 아, 뜨겁다. 리샤 경험 있네. 아니, 누가 발작하게 했네. 연인 관계에서 말고도 그냥 친구 관계나 이런 사이에서도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 연애가 나를 언제예요? 화내게 해놓고 내가 화를 내면 너는 왜 급발진하냐, 왜 이렇게 화가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내 말이. 최근 연애가 언제예요? 응? 최근 연애가 언제? 저요 몰라요. 모쏠로 알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하고 오셨나봐요? 우연히 알고리즘 뜨더라고요. 그래요. 베비님 똥차 모먼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다은한테 설렌 거. 일단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그러거든요. 드라마에서 이제 그 유다은이라는 인턴이 은근슬쩍 돌려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난 거기서 갑자기 그 바비의 세포들이 지진이 나 지진! 왜 지진 나? 왜 지진 마음이 난 거야? 흔들린 거야. 왜 흔들려 왜? 나 그때 실제로 나 그거 보면서 내가 다리 수술하고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다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나 진짜로 마치 이거 봐. 얘 살인범이었잖아 라고 얘 이런 애였잖아. 바비 이거 봐. 그래. 얘 뭐 있다니까. 부린 거 맞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얘 있었다니까 하면서 나는 바비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 완전히.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야 티모시 샬라메 이런 사람이 와서 뭐 리샤 씨 뭐 너무 예쁘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뭐 은영 씨 뭐 잘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했어? 설렐 수 있잖아요. 근데 바비는 설렜어. 그리고 마음에 지진도 났어. 유미한테 티 안 냈잖아. 말 안 했죠. 근데 유미가 알아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비가 실수한 거긴 한데 바비가 설레고 싶어서 설렌 건 아니잖아. 맞아. 어쩔 수 없는 그건 바비의 본성인 거야. 맞아. 그래요? 근데 바비가 한 단계 더 안 나갔잖아요. 다은아, 그지. 나도 이런 거 안 했잖아. 맞아. 이거까지 했으면 진짜 완전 살인범이지. 그리고 나는 바비가 그래도 선을 지켰다고 생각해. 근데 유미한테 걸린 게 바비의 패착이다. 걸렸으면 안 됐다. 더 티를 안 내려면 더 안 냈어야 됐다. 아니 근데 집을 왜 내놓냐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라도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아예 그 뭐가 뭐 마음이 뭐 흔들리는 그런 불상사를 아예 딱 그런 막으니까. 사람인 거죠.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아픔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몰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딱 그런 사람인 거지. 이게 리샤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웹툰에는 그 뒷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야? 결국은 바비가 다은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런다니까. 그게 나와. 그래서 그때 아니야? 그때 웹툰을 보던 사람들은 아이고 뭐 니네들이 얼마나 잘 살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둘이 정말 인연이었네. 정말 바비의 인연이 다은이었구나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웹툰의 주인공이 만약에 바비의 세포들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유미도 시즌 1의 구웅인 거야. 시즌 2의 다은이는 그러니까 진짜 찐 여주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그쪽은 진짜 인연은 또 그쪽인 와 거야. 진짜 충격이다. 왜냐면 이제 구웅 입장에서는 바비가 다은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맞아. 다은이고 누군가에게 바비고 누군가한테 뭐 유미야.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니까. 와 연애는 진짜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굳이 한번 골라봅시다. 구웅이랑 바비 중에 누가 더 똥차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 구웅.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추러스 사건 때 진짜 경악을 사줘야겠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는 그게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정함도 지능이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뭐 들어가요.
그 뭐 문을 열고 들어가 뒤에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뒤에 들어와 잡아주잖아요. 보통은 그죠. 근데 이게 다정한 거잖아요. 매너가 좋은 거고. 근데 여기에 이면에 있는 거는 내가 이 문을 안 닫아주면 이 뒷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 뒷사람이 놀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구웅은 이걸 유미가 먹고 싶어하는 걸 알아. 그리고 맞아. 좋아하는 걸 알아.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미 기분 상하는 말을 해. 맞아. 그래서 사람 미쳤지. 기분 잡치게 만들어.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언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들어 누워서 나 추러스 먹을까 이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진짜 현실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30분 기다렸는데 일찍 근데 얘기하던가. 오빠 방송 아니에요? 일찍 얘기하던가. 아니 왜 30분이나 맞아. 기다리게 하고서 지금 맞아. 왜 가자고? 왜 가자고? 왜 가자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유미가 진짜 구웅을 사랑했나 봐. 사람이 엄청 좋아. 진짜 사랑했나 봐. 맞아. 엄청 참는 거고. 사랑이 더 우선이었으니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 특히 먹을 거 관련된 거면은 그 내가 먹보처럼 보일까 봐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 거거든. 아 진짜 어렵다. 얼굴 보고 고르면 안 돼요. 진짜 어렵다. 근데 약간 바비는 그 다은이한테 설렜던 게 저한테는 큰 거고. 근데 구웅은 그 감정이 많이 서툴어요. 사람이 표현이 많이 서툴어요. 그래서 전 구웅이요. 저 똥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구웅이랑 서세이랑 유미랑 셋이서 그 붙는 씬 있잖아요. 또 이거 생각하면 또 바뀌고.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웹툰 연재할 때 그때 그게 되게 난리였어.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붕괴하고 그때 댓글 수 미쳤었어. 그대로 가져와서 대사창 다 지워. 그래갖고 어떤 네티즌이 걷다가 딱 유미야 하면은 웅아 잠깐만 이렇게 하는 그 씬이 있거든요. 걷다가 딱 유미가 뭐라고 하냐면 아가리. 뭐 어디 그 검색하는 포털에 유미 아가리라고 치면은 나와요. 네티즌이 너무 속 터지니까 아가리 해가지고 거기에 이 씬이 되게 길잖아요. 이거 대사를 진짜 주옥같이 다 바꿔놨어. 진짜네? 아가리? 개 웃기다. 저 바꿀래요. 전 바비가 더 똥차예요. 하나 또 생각났어요. 바비가 다은한테 옷을 벗어줬잖아요. 아 맞네, 그 장면이 있었네. 네, 그 근데 장면 진짜 열받는데. 유미한테 옷 벗어줬었잖아요. 사귀기 초반에. 전에 웅이랑 사귀고 있을 때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니 제 여자친구 있잖아 지금 바비 기자 여자친구. 근데 그때도 있었어. 자영이. 자영이 나는 거기서 조금 좀 이 살인범 아니냐고 의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살인범까지는 아니지만 얘 뭔가 있다고 생각해.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 그때 유미가 구웅이라는 남자친구가 있고 근데 지금 얘 유미 씨의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맞아. 그런 여자한테 자기 자켓을 벗어준다. 그래. 근데 이거를 친절로 포장을 한다.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맞아, 짓거리거든요. 저도 그 장면에서는 막 다들 막 설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반면 조금 왜 저렇게 오버하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기서 아가리를 수정한 것처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 장면을 수정한다 하잖아. 그럼 차라리 무슨 진짜 눈이 엄청 내리고 막 한파가 오는 그런 날씨가 경사 아니고서야. 전, 경사 직전. 맞아. 그거 아니고서야 뭐 그렇게까지 오들오들 추운 것도 아닌데 맞아. 갑자기. 본인이 남자니까 남자 심리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친구 있는데도 자기 자켓을 벗어주는 이거는 거의 뭐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이거? 남자한테? 난 너무 별로였어요. 이 장면이. 그리고 맞네. 그 드라마 시즌 2에서 다은이한테도 옷을 벗어. 그래요. 이거 상습범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유미가 그때 물어봐요. 바비야 너 나 언제부터 맞아. 그니까 맞아. 나는 거기서 예측을 하건데 분명히 그 옷 벗어줄 때 이미 좋아하고 있었어. 그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자영이랑 사귀고 있었는데도 조금 있었어. 아니 바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했어. 아 글쎄 기억이 안 나네 하고서 이제 나중에 그 세포들이 야 그래도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하자 해서 그 은근슬쩍 돌려 말한 게 스며들었다 하고 나중에 말한 게 아 그때 유미 너가 그 대한국수 그 탕비실에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노래를 그 귀여운 씬. 춤을 추고 있었어. 그거였는데 구라. 맞아. 개구라 진짜. 개구라는 좋은 거야 진짜. 난 진짜 지랄 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가리. 아가리. 아니 왜냐면은 봐봐요. 남자들은 그 친절을 베풀 때
호감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맞아. 타고난 게 아닌 이상, 물론 바비는 친절한 걸로 타고난 걸로 나오긴 하지만서도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벗어줄 정도면은 이거 진짜 호감 100%야 이거 진짜. 맞아. 자영이 사귀고 있었잖아. 맞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자기 혼자 썸 타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이제 웅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워 보였으면 웅이한테 되게 추워 보인다. 좀 벗어줘라. 이렇게라도 했었어야지.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약간 주제 선 넘어. 넘어서. 맞아, 주제 넘긴 한데 무지라고- 그렇게라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추워 보이면.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뭐 신경 안 쓰는 게 좋지. 뭐 맞아. 남자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추우면. 맞네. 아니 뭐 눈이 와서 맞네. 비가 내렸어. 뭐 겨울이었어? 야 가을. 야 날씨 얼마나 좋아. 선선했다고. 바비가 유미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예.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가다가 그치. 이제 다리가 다쳐요. 그치. 그래서 교통사고. 출장을 안 갔는데 그거 얘기 안 했잖아. 맞아. 간척하면서 또 유미가 그걸 봤잖아요. 맞아. 택시에서. 택시 타는 거 보고 그게 바비 생일이야. 그래서 뭐야 영상 통화로 막 그 난리 치잖아요. 막 맞아. 꼭 뭐 해주고 싶어 했는데 나 뭐 지금 뭐 과장님과 차장님인가 맞아, 뭐 맞아. 술 지금 마시고 회식- 있어서 맞아. 인터넷이 안 터진다. 맞아. 전화 못 받아. 근데 나왔는데 이제 택시 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이때도 얘 얘 누구 만났다. 살인범 모먼트가 있다니까. 나는 그때 나 그 다은이처럼 나 이랬어. 얘 뭐지? 얘 뭐라고 그러지? 그게 왜 범죄야? 웹툰에는 없는 장면 아니에요? 그게 나 기억이 완전 안 나, 처음 몰라요. 보는 장면이어가지고 그 드라마에만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게 뭐 조금 껴맞추자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바비 입장에서는 유미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려고 이렇게 뭐 유미 집 근처에 이렇게 왔다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부담 주지 말자 해서 다시 돌아가는 찰나에 이제 유미한테 뭐 들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편의점에 불닭볶음면 사러 나왔을 수도 있고 바비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 의견으로는 너가 나를 다시 만난 거를 후회를 할까봐 이런 걱정까지 지어주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덜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 근데 이제 그 유미 같은 경우에는 너가 후회한 거 아니고 하다가 둘이 울고 갑자기 뭐 키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난 진짜 갑자기 키스한 거 좀 어이없었어요. 이 상황이 뭐야?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뭐야? 저 결혼할래 맞아나. 갑자기 왜 진짜 키스한 이게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사람의 마음에 간사한 게 그 바비를 연기한 그 배우가 정말 그 잘생기고 이쁜 얼굴을 하면서 막 진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개소리인 걸 알면서도 막 뭔 소리 하는 거 하면서도 마음이 잘생겼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잘생겼어. 되더라고. 근데 그 부분에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기꾼 그 살인마 그 얘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살인범 이제 금지. 그게 혼자 했어요. 지금 혼자 오늘 범죄야. 그러니까 나 혼자 해놓고서는 금지야 얘기 금지 살인범 금지 이거 아무도 안 꺼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아가리 셀프 아가리. 그때 그거 진짜 되게 커플들 사이에서 이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은 되게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 이 관계가 다시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 상대가 제외한 거니까. 제외하고 나서 상대가 후회할까봐 나는 아닌데 얘가 후회를 할까봐 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나도 모르게 좀 긴장하면서 이 만남을 지속하거든요. 영화 연애의 온도 보셨어요? 맞습니다. 영화 연애의 온도에서도 두 커플이 재회를 하거든요. 재회를 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요. 그러잖아요.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그날 하필 좀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삐걱삐걱대. 좀 안 맞아. 원래 같았으면 그냥 꽁냥꽁냥 됐을 텐데 날씨도 안 따라주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여자친구가 막 기다리고 아무튼 이렇게 어긋났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 한 것처럼 미국 갔는데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민희 씨가 너 차라리 이럴 거면은 헤어지자고 말해. 아니 나는 나 아닌데 네가 말해. 헤어지고 싶으면 네가 말해. 진짜 지긋지긋해. 헤어지고 싶어 그냥 말해. 내가 다 받아들이고 네 탓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해. 네가 말해. 뭐?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 순으로 따르거든요. 여기서 야 나는 너 그 기분 맞춰주려고 내가 얼마나 네 비위 맞춰주려고 너가? 아니 나야말로 진짜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둘이 대판 싸고 깨지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수순을 흘러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바비가 김고은 씨가 이제 유미가 너야말로 후회하는 거 아니고 했을 때 그 바비가 좀 이렇게 망설이잖아요. 나는 그때 올 게 왔구나. 연애의 온도처럼 얘도
맞아 미안 이렇게 하는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달겨들어가지고 키스를 하길래 맞아. 진짜. 아 이거는 좀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거 진짜 드라마가 맞구나. 이거 이제 끝이 났던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바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딴에는 그 여자친구한테 어떤 그런 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비밀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유미 반응처럼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이렇게 큰 일을 무슨 뭐 부담 안 준답시고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이미 나는 거기서부터 그 관계가 끝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이미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만이 또는 그렇게 숨겨야만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제안가 그 얼음이 깨질 거란 말이지. 살얼음이어가지고서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유미도 진짜 대단하다. 아니 왜냐면 그 다은이한테 흔들렸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국을 안 간 걸 알게 됐어. 다리가 그렇게 됐더라도 나 의심할 것 같아요. 여자 쪽으로. 그러니까 그지. 맞아, 그렇게 맞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네, 그거를 그런 또 경력이 있기 그냥 때문에. 아 다리 다쳐서 미국을 못 갔는데 나 걱정할까봐 그랬던 거라고 이해할게 이렇게 된 이러고 것도 좀 갑자기 이상하다. 아, 근데 왜냐면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저도 처음에 그 택시에 그 바비가 탄 거를 목격을 하잖아요. 저 택시 빨리 따라가 주세요. 타잖아. 나는 그때 혹시나 다은이 만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 다은이랑 조우하는 장면이었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건데 결국은 집이었잖아. 집이었고 갑자기 올깁스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집안에 다은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는 개쓰레기 난 진짜. 진짜 난 거기까지 생각했어.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예. 또 그렇게 뭐 연출하기도 했잖아요. 막 되게 막 맞아. 뭔가 뭐 있을 것처럼. 맞아 맞아. 어. 근데 그 상황이 언니들은 이해가 돼요? 너무 걱정이 돼서 연인한테 그것까지 얘기 안 하는 거? 개소리. 그리고 너무 소름 돋지 않아? 막 거기 미국 간 척하고 있던 게? 난 너무 싫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그러면 나 비행기 탔어. 나 미국 도착했어. 나 숙소 왔어. 뭐 했어? LA야. 이랬어 저랬어. 한드 속 똥차들 This is 이거 저희가 골라보기 전에 저는 무조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역대급 똥차 This is 그 김수현 작가님의 내 남자의 여자들. 감자맨. 감자 좀 쪄줄래? 홍준표. 그 드라마에서도요. 그 남주가 결혼을 했는데 여주 친구랑 바람이 나요. 불륜남인데 치명적이야. 단순히 불륜남이라서 똥차가 아니라 진짜 최악의 모든 그걸 다 갖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바람이 났다 이거야. 바람을 피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원하니까 나 여기까지 온 거야. 난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어. 이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네가 너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치우는 거야. 근데 그 같이 바람핀 상대가 김희애 씨로 나오거든요. 김희애 씨는 이제 되게 총망받는 의사였어요. 근데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직위도 버리고 모든 걸 남자한테 올인했어. 결국에는 불륜 여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했단 말이죠. 찐사랑은 맞아 또 그쪽도. 찐사랑은 맞아요. 근데 이 남자는 지가 원해가지고서는 불륜 저지르고 부인한테 상처 주고 자식한테 상처 주고 다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네가 원해서 나는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똥차인 거야. 자기 그 결과를 본인의 책임을 못 지는 인간. 그런 사람은요. 갔으면 잘 살던지.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라도 곁에 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는 전부인 입장에서는 진짜 개땡큐예요. 남 탓하는. 이게 진정한 똥차인 거지. 와 잊고 있었는데 진짜 맞다. 진짜.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살인이나 이런 건 안 했죠. 아, 전 더 강력한 분을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살인은 이제 그 범죄 쪽이니까 예, 살인까지는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누구.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주단태님. 다 했죠. 살인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뭐 가스라이팅도 하고 폭력도 쓰시고. 다 했네. 와 이거 뭐 이거 이길 사람 있나? 되게 없다. 이겼다.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홍준표는. 준표 오빠 되게 그래도 불륜밖에 안 아, 해가지고 불륜밖에 안 감사한 분이었다. 죄라. 네. 예, 괜찮네. 그래도 준표가 착하다. 죽이진 않았어요. 네. 예. 펜트하우스 있고 그리고 오자룡이 간다. 예. 진태현님. 뭐예요? 오자룡이 오자룡이 갔다가. 간다고 몰라요? 알죠, 알죠. 나 알아요. 나 알죠. 알아요. 예. 오자룡이 그 일일 드라마요? 드라마 연속국? 제목. 연속국? 예, 예, 예. 뭐 불륜남인 건가요? 그 거기서는 이제 진태현님이 불륜을 그게 어떻게 됐더라? 불륜 저지른 건 맞는데 유학을 하셨는데
그 해외에서 이제 이미 부인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을 놔두고 한국으로 온 거지. 한국으로 와서 이제 부잣집 딸을 꼬시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던 이제 그 진짜 찐 부인이 와서 근데 그 부인이 임신 상태였어요. 아이까지 있었어. 한번 봐보세요. 아 이거 들으니까 바로 생각나니까 인어 아가씨에서 인어 아가씨 아리형 아빠 개 최악. 아리형 아빠가 아리형 엄마랑 그 아리형 엄마의 친한 여동생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잖아. 이혼 후에 임신을 했어요. 전 부인이. 낳고 보니까 자폐아였어요. 자폐아였는데 그 상속받은 그 이혼하고 나서 그나마 좀 받은 재산을 갖다가 치료비에 다 쓰느라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집이 그렇게 네. 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자폐하다 보니까 혼자서 어디 이렇게 야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남동생이. 그래서 그 충격에 엄마가 실명이 되셔. 아 그래서 앞이 안 보이셨구나. 네. 그래서 아리 형이 뺨을 때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아리영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 나쁜 년, 저 심지어 나쁜 년, 저 나쁜 아빠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 작가로 되는. 우이진이 그래서 이북남매인가? 맞아요. 아버지가 갖고. 그치. 박근영 씨가 심수정이랑 재혼하고 나서 낳은 딸이 우이진 씨인 거야. 나도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저희 그거를.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랬잖아 이런 분들 그때 인어 아가씨 안 봤죠? 말 안 못했어요. 봤어요. 근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런 그 캐릭터들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 있잖아. 아,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 안 했어요. 그냥 따라 읽은 거예요. 그때 진짜 난리 났었어. 대박이었죠. 진짜. 그때. 이게 엄청 어리고 예쁜 연하 이제 여성이랑 바람이 다경인가? 다경이 네. 다경이. 근데 또 다경이네 집은 또 잘 살아가지고 또 참 조건이 그래. 꼭 못 사는 여자랑은 바람이 안 난다. 가난한 여자랑 바람이 안 나. 꼭 부잣집 딸. 그러니까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경이는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을 그러니까. 만났을까? 왜 그랬을까? 어리니까. 아 이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런 게 그 나이 때는 사랑이 전부인 나이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나이예요. 이제 그 나이대인 거지. 그 사랑에 목숨을 거는 나이대인 거지, 다경이는. 그래서 이런 쓰레기인 거를 사실은 자각을 잘 못해. 저 사람도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제 알잖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태호랑 결국에는 재혼을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이제 헤어지잖아요. 홍준표처럼. 용서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같이 노력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이건 아니지, 다경아. 딱 한 번 실수했을 때 얘기지. 당신 그거 아니잖아. 너는 안 속아. 이제 끝이야. 야, 남편이 저러면은 진짜 최악이다. 와.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와 나는 이 대사가 혈압 올라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 할 말 없게 만들긴 해.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상황 자체가 죄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인데? 죄야! 잘못 봤다. 죄야. 죄 많네. 죄야. 이거 알아요? 이거 봤어요, 계단씬. 이거 되게 유명한 계단씬. 진짜? 이거 박정민 씨 그 유명해지기 전에 그 짜증난게. 이거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야, 나 이거 알아요. 봤어요. 눈 봐라 눈. 실수야. 아니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우 미안해 정말. 사람이야? 그래. 어떻게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그럴 수 있어? 아 그냥 한 번 좀 넘어가. 야, 볼 것도 없어. 씨.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과하는 인간 있잖아요. 이게 사과한 것도 아니야. 걸러야 돼요. 꺼지세요, 제발. 진짜 걸러야 돼. 저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마음 편하려고 사과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너 진짜 여자로서 아니. 최악이야. 야, 근데 저게 드라마라서 다행인 거지. 실제로 저 얘기 들으면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보라가 완전히 자기 동생 그 머리채 싸잡는 역할인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속이 터진다니까. 싸대기라도 좀 날려줬어야 돼. 이런 애들은 갱생 불가해요. 이거는 소생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렇게 보라가 때렸잖아. 아, 때리나? 막 이렇게 하던지 뭐 아유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던지 어. 똑같이 때리던지 했을 것 같아. 자기 승질머리 못 이기잖아. 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추측인 건가요? 네. 추측이에요? 근데 보라가 그냥 여기서 그냥
하고 듣고 있으니까 괜찮았구나. 그냥 저 남자도 계속 할 말 다 하는데 보라 거기서 막 뭐 뺨을 때리거나 뭐 했으면 동네 사람들 이제 다 나오지.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아, 진짜 우라통 터진다. 이거 뭐 고소할 수도 없고 어떡해. 이거를 어떻게 진짜. 다음 내 이름은 김산순. 아 현빈님이네요. 저때 현빈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진짜. 저때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맞아. 다 비빔밥에 소주 마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 파티쉐 희망하는 그 제 친구들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고등학교 그때는 때. 뭐 파티쉐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되게 생소했어요. 제가 제빵. 오. 진짜. 진짜로.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사실이냐고. 아 분노를 조절 못하는 쓰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어머 새끼들 너 이런 장면이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방금 뭐야? 뒤로 때린 거야? 아 이게 왜냐면은 아니 왜 때린 거야? 왜 때린 거야?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응. 여자친구가 그 위암인가 걸렸던 거야. 응. 근데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면은 걱정할까봐 잠수 탔나? 그거를 밥이야? 비밀로 숨기고 위암인 거를 숨기고 그 호주인가 어디 미국으로 치료를 떠났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떠난 거야. 그거를 근데 얘는 벼랑간에 이 현빈은 벼랑간에 우리 헤어지자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되게 나쁜 여친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치료가 끝나고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려원 씨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니엘 헨이랑. 돌아왔는데 이 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은 나 위암이었고 뭐 치료하느라고 너를 위해서 진짜로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숨기고 했던 거다. 근데 이제 현빈 입장에서는 벼랑간에 내 여친이 나를 배신하고서 그렇게 막 떠나버린 거니까 엄청난 배신감에 있다가 뭐 그 유미처럼 뭐 깁스를 했는데도 그거를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이것처럼 그래서 막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미친 놈이에요. 그렇다고 뭐 뺨을 때려? 그 이유로 때린 거예요? 그래 지금 밝힌 거야. 우와 왜냐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현빈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났거든. 안녕 잘 지냈니?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너 떠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렇게 낯빛 좋게 나타났어?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 사실은 나 아팠던 거야. 널 위해서 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건 때리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엄청 깊었어 사이가. 그래서 려원을 집에서도 되게 이뻐했잖아요. 현빈네 맞아. 집에서도. 재회를 하긴 하거든요. 둘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음을 확인하고 사겨. 아 다시. 사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그 김삼순이랑 썸을 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사귀니까 더 확실해졌어. 나 김삼순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미랑 바비처럼 됐어. 헤어지자고 하고서 려원 씨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뎠는데 되게 명대사가 있어요. 너 그래도 갈래? 너 아마 삼순이한테 가면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헤어질 걸 갈래? 막 발 닦아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고. 지금 우리처럼. 그래도 갈래? 거기서 현빈 씨가 명대사가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가. 거기서 딱 그 알렉스 노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형 애기 걔한테 읽어주는 그 책이 모모 그게 진짜 서점에서 난리 났었어. 다 모모 사가지고 다 모모 들고 다니고 다 읽었어. 김삼순 책 씨가 이름이 뭐뭐? 모모인데 막 나레이션으로 막 나오거든. 모모가 그랬어 하면서 책 구절을 막 읽어주는 되게 감성 타임의 그런 책이 막 등장해. 아무튼간에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봐야겠다. 봐야 돼.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봐도 봐야겠네, 재밌어. 그냥. 보세요. 그냥 봐야겠다. 보세요. 지금 봐도 재밌어. OTT 있죠? 무조건 있지. 있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누가 안고 싶어 하겠냐고. 왠줄 알아? 손이 안 이쁘거든. 족발이야? 족발이요? 저런 대사가 있었나?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다. 야 재밌다. 처음 들어보는 대사인데?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다. 이 당시 27이래요. 그 극중 나이가. 김삼순은 30. 근데도 노처녀라고 난리 났었어. 맞아 노처녀. 이게 노처녀 얘기거든. 이 지금 영업하려고 지금 난리 났어. 노처녀라고 난리 났고 막 뚱뚱하다고 엄청 그 내리 깎고 그 장난 아니야. 맞아. 일부러 살 찌우신 거긴 해. 이 장면 하려고. 유미가 뭐 구웅이나 바비 지금으로 치면 X들이잖아요. 그래도 X들이 유미에게 미친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나는 그래도 바비가 유미 인생에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든 게 바비 아니었으면은 유미가 작가 데뷔했겠냐고. 바비가 데려간 북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은 자신 있었는데 막상 내려니까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용기 내보죠.
김유미 정도면 분명히 뭐 하나는 탔을 텐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볼수록 유미가 좀 생각보다 더 단단한 여성이 아닌가 싶어요. 막 그냥 막 술만 마시고 자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막 계속 뭐 나는 내 인생 계속 잘 살아야 되니까. 운이 좋았기도 좋았고. 1년 만에 작가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부러웠던 일이고. 시즌 3 때 유미의 그 작업실이 엄청 좋아집니다. 봤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저는 처음에 그게 집인 집이야. 줄 알았어. 네, 나도. 집이야. 근데 또 심지어 집은 또 작아잖아. 집도 커. 그리고 아빠 차 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작업실 그 정도 가지려면요 그 시세로 따지자면은 월세로 치잖아요. 100% 이거 1,000만 원 넘어가는 월세거든요. 평수를 봤을 때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서울이잖아요. 부동산에서 오셨어요. 언니야. 서울이잖아. 나 무조건 추측할 2,000까지 봅니다. 그러면 일산으로 가면요? 일산으로 가면은 그래도 못해도 1,500은 나와요. 성공한 유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 근데 그 시각적으로 빡 해준 것 같아. 이 정도로 성공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어땠어요? 그 웹툰에서도 엄청 떼부자로 나온다면서요? 바비랑 다은이랑 결혼한 그 시점 그 뒤부터 거의 기억 안 나요. 유미가 성공한 부분이에요? 네, 그 이제 순록이 나오고 막 서로 현관이었다가 막 이제 막 그 막 여러 가지 막 그 에피소드랑 이렇게 해서 쫙 나오는데 거의 기억 안 나요. 회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또 우리 유미랑 같은 동년배거든요. 네. 구은과 유바비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또 This is 순록 씨죠. 맞습니다. 근데 이 순록 씨가 그 온오프가 굉장히 좀 확실하고 드라마 극 중에서 공사 구분 철저하고 또 집돌이로 나오시잖아요. 유바비와 구응에 비하면 벤츠다 아니다. 유미한테 벤츠지 모든 사람한테 벤츠일 것 같지는 않아요. 유미한테 벤츠다. 왜냐면은 막 진짜 막 박순이야. 너무 외향적이고 막 뭐 하고 이거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집돌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유미한테나 벤츠인 거 아니야? 웹툰 안 보고 저 드라마만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1, 2화까지만 본 상태인데 저 신숙록 캐릭터 보고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확실히 유미보다 10살 연하로 나오잖아요. 어리다고 느꼈던 게 되게 그러니까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되게 막 철저하잖아. 스몰톡 1도 없이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하고 저기 하잖아. 그거는 무슨 뭐 확실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사회성 0이에요. 0. 맞네. 사회에서 그러니까 만나지? 진짜 열불나. 아니 누구는 스몰톡 뭐 잘하고 하고 싶어서 하냐고. 이것부터가 예의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요. 지금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 이거 자체가 사회생활인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힘들다고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저거 보면서 와, 이 자식 아직 어리구나. 10살 어린이 맞네. 맞네. 너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거 실제로 만나면 되게 개빡치는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약간 저는 벤츠라고 생각한 게 유미가 약간 그 디저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청 외모와 달리 순록님이 붕어빵을 사러 갔잖아요. 붕어빵 엄청 좋아하고. 딸기 어쩌고. 약간 그런 거를 봤을 때 둘이 은근 엄청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랑 벤츠랑 뭔 상관이에요? 그 음식 성향이 또 맞으면은 유미한테는 벤츠니까. 언니는 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 물 안 말라. 지금 제 화장실 엄청 마렵거든. 난 뛰지도 못해.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왜 여기까지 마셨냐면 오늘 당황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니 나랑 같은 대답한 거잖아요. 나도 유미한테만 벤츠라고 했는데 뭐 아니요 저는 진짜 벤츠 같아요. 고작 얘기한 게 딸기 슈붕이에요. 강조. 유미한테 벤츠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이밍이란 말을 또 여기서 안 꺼낼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최종 캐릭터가 이제 신순록이고 구웅보다 바비보다 발전이 돼서 신숙록이 뭐 벤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신숙록이란 캐릭터가 구웅이 아니라 1화에 나왔죠? 그러면 절대 벤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구웅 같은 면모의 단점이 신숙록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단점은 누구나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자기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이게 단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바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순록이가. 또 다른 바비가 될 수가 있겠다.
그건 좀 세상에 난 벤츠는 없다고 봐요. 세상에 벤츠 없어요. 그러니까 똥차는 있어요. 똥차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벤츠는 없어요. 그거를 벤츠로 느끼게끔 하는 거는 본인의 역량에 달린 거지 타이밍이고. 질문이 뭐였어요? 똥차. 똥차 벤츠. 신순옥이 벤츠다. 벤츠냐 아니냐. 근데 만약에 진짜 뭐 벤츠가 있다 쳐. 네. 람보르기니가 없을까요? 뭐 그렇게 가면 뭐 그러니까 그 상대성은요 상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벤츠가 오든 람보르기니가 오든 간에 지금 내 현재 상태에서 이게 람보르기니가 되느냐 아니면 모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죠. 완전 이해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있었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했어 처음부터. 난 바로 방금 쏙 들어왔어요. 할 수 마음속에. 있네. 아 언니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어떠셨어요, 청소년 오늘? 아 맞다. 아 게스트였지. 죄송 너무 편해가지고. 완벽하게 적응했고요. 이제 뭐 다음 주 스케줄 말씀해 주시면 쫙 비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분석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4,001자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4,000자 이하로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문지 대신 갈아 끼우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겼구나. 한 자를 더 말씀하셨네. 아이고. 아. 아까 그 벤츠 부분에서 확 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말이 빨라지긴 벤츠보다 더 했어. 좋은 차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을 람보르긴 하다가. 한데 람에서 이미 1이 넘었어요. 저는 뭐 오늘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면서 아주 그냥 룰루랄라 하고 왔지만 진짜 생각보다 더 훨씬 엔돌핀이 많이 돈. 아니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은 그 침착하신 오빠한테 방송에서 저희 이렇게 언급을 좀 해달라고. 어떤 거를요? 카포클. 아 카포클. 재밌더라. 아니 근데 카포클 그 뭐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양질의 컨텐츠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적어요? 아니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이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지금 40명이 여기 모여 있는데 10만. 아니 저 밖에도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 150, 50명. 한 150명 정도 됐는데 그러면 제가 객원 멤버로서 제가 많이 이렇게 홍보하면서 다녀야겠네요. 아니 많이 필요 없고 침착하신 오빠 그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다 웃었다. 다 웃었다. 했다. 다 웃었다. 다 웃었다. 이러고 정세.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네.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요? 찐. 방금 인사한 거예요. 오. 이제 인사 안 해.